안녕하세요. 과학 강사 우마리아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근육에 관해서 학습을 해볼 건데요. 근육을 우리가 처음으로 입문을 한다라고 하면 근육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종류는 무엇이 되는지 그 큰 종류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육은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이라고 해서 수의근이라고 하는 수의근,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어디에 붙어 있나 봤더니 골격에 붙어 있어요. 골격. 그래서 이걸 골격근이다 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근육이 있냐 봤더니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근이 있어요. 불수의근. 불수의근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런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위 아니면 이런 내장기관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장근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잘 봤더니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이는 골격근은, 이 골격근은 모양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무슨 모양이니 봤더니 가로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로 무늬근이다 라고도 해요.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는데, 가로 무늬 근육은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원할 때 강력한 힘을 빵빵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팔을 많이 굽혀, 아니면 우리가 팔을 굽힐 때 엄청 무거운 아령을 들고 굽혀, 이 여러 종류의 우리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게, 큰 아주 강한 힘까지 낼 수 있다라는 게 골격근의 특징이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내장근은 무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민무늬근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민무늬근은 좀 반대되겠죠? 얘는 이제 강한 힘은 낼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운동할 수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래서 굳이 뭐 장단점을 이야기한다면 가로 무늬 근육은 강한 힘을 낼 수 있고요. 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그리고 대신에 이 가로 무늬근은 피로를 쉽게 느낀다. 자, 피로가 빨리 온다 이렇게 쓸까요? 근데 얘는 그런 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운동이 되더라고 하는 거.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크게 이 2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근육들 말고, 그러니까 수의근은 아닌데 불수의근인데 가로 무늬가 있는 이런 근육이 있어요. 그게 무슨 근육이다라고 보냐면, 네, 이건 심장근이다라고 해서 이건 불수의근이지만 어떻다? 얘는 가로 무늬가 있다. 강한 힘을 좀 다른 위나 이런 것들보다는 심장이 강한 힘을 내야겠죠? 그래서 가로 무늬가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근육은 수의근, 불수의근, 심장근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학습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봤더니 이 수의근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돼요. 수의근, 골격근이다 라고 하는 거. 이 골격근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봤더니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을 그려볼까요? 사람, 자, 귀도 그리고, 눈, 자, 코, 입이다 이렇게 그리면, 자, 사람의 팔이, 목이 없습니다. 팔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사람이 팔을 움직이고 싶어, 팔을 구부리고 싶다라고 하면요, 자, 이 팔을 구부릴 수 있게 하는 근육은 골격근이잖아요. 골격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격근을 봤더니 항상 팔이 여기가 너무 기네요. 여기 너무 길어서 다시 조금 수정을 해서, 자, 좀 더 굵기와 똑같이, 자, 팔이 이렇게 있다. 똑같나요? 라고 그린다면 항상 골격근은 이렇게 한쪽에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골격근은 항상 뼈에 붙어 있는데 항상 상호가 반대되는 작용을 할 수 있게, 상호 반대다라고 하는 건, 자, 이쪽 근육이 수축이 될 때 접을 수 있죠. 그럼 얘는 무엇이 되죠? 이완이 될 수 있게, 또는 내가 팔을 펴고자 할 때는 이 근육은 전혀 쓰지 않아요. 이쪽 근육을 수축을 시키면 얘는 상대적으로 이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골격근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격근을 보면, 골격근은, 자, 지금 제가 그리는 게 이게 뼈예요. 뼈. 색깔이 차이가 안 나니까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보통 골격근들은 뼈에 직접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힘줄이라고 해서 끝부분에 이렇게 붙어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힘줄이다라고 하는 것, 뼈다라고 하는 것, 근육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우리 몸에 있는 결합 조직을 말하는데요. 우리 몸에 이건 어느 정도 아셔야 돼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무엇이다라고 배웠습니까? 네, 세포다 이렇게 배우죠. 세포가 모이면 세포보다 좀 더 큰 단위를 누구다라고 하냐면 조직이다라고 합니다. 조직. 그럼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이 되죠.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은 모두 감각기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위, 이자 이런 것들도 모두 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관들이 모이면 우리 동물은 기관계가 되고요. 그 기관계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건데, 자, 우리 몸, 사람의 몸을 이루는 조직들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면 몸 겉부분이 있죠. 겉부분. 이런 겉부분을 덮고 있는 상피 조직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포들의 모임인 거죠. 그런데 그 조직 중에서도 어떤 조직이 있냐 봤더니 우리 몸을 채운다라고 하는 결합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런 결합 조직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냐 봤더니 여기서 힘줄 또는 피하지방 그리고 또 누구가 있냐 봤더니 우리 혈액 같은 것들 있죠. 혈액.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주는 결합 조직이 되고요. 결합 조직. 자, 그리고 근육은 그냥 그대로 근육만 따로 보니까 근육 조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근육은 따로 들어갔고요. 뭐 힘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결합 조직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분류를 했냐 봤더니 이러한 것들 근육에 붙어있는 힘줄과 뭐 우리 인대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얘들은 전부 다 수축 위한 능력이 없어요. 힘줄은 할 수 없는데 자, 근육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특히 이 가로무늬근, 골격근은 우리가 수축 이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근육 조직은 그러한 좀 시스템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가면 우리 지금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수위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격근이 중요합니다. 골격은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호 반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이러한 상호 반대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인대 끝에 붙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을 해 본다면 자, 이 사람이 자, 팔 움직여 라고 명령을 내려야지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오개념이 있는데 제가 뾰족한 분필로 아주 뾰족한 거예요. 뾰족한 분필로 제가 손끝을 이렇게 눌러 볼게요. 우리가 아프다라고 느끼죠. 아프다라고 느끼는 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이 손가락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일까요? 내 뇌가 아프다라고 인지하는 것일까요? 네, 당연히 후자입니다. 후자. 네, 내 뇌가 아프다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뇌를 내가 적당히 가동을 시키면 아픔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고 아픔을 덜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주먹, 보, 가위, 바위, 보. 내가 가위바위보다라고 하는 이런 손가락을 지금 움직이고 있을 때 이건 손가락 스스로 움직이는 것일까요? 내 뇌가 명령을 내리는 것일까요? 이건 역시 당연히 후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골격근은 내 뇌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뇌가 명령 내리는 뇌가 여기쯤에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색깔이 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자, 분필을 바꿨습니다. 이 뇌가 운동 뉴런을 통해서 이 운동 뉴런이 어디에 이 골격근에 이렇게 쫙 접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팔을 이쪽에 내가 팔을 지금 수축을 시키자라고 하면 안쪽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 이 수축이 될 때 안쪽 근육들이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수축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활주설이다라고 하는데 이 활주설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뇌가 무엇을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 근육에게 명령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골격근의 내용에 관해서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왼쪽으로 가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근육의 수축 작용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 근육을 한번 살펴보니까 특히 무슨 근육? 골격근을 자, 우리가 해부를 해봤어요. 해부를 해봤더니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예로 들었던 그 근육인데 이 근육을 우리가 확대를 해보니까 근육 섬유들이 근육실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육 섬유들이 다발로 이렇게 붙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아주 크게 봤을 때 근육 섬유 다발이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근육 섬유 다발 중에 하나의 근육 섬유를 봤더니 이게 근육을 이루는 하나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 섬유는 하나의 세포가 되는데 이 세포가 되는데 보통 세포는 하나의 핵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세포 안에는 하나의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세포 원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근육을 잘 봤더니 이 근육, 자, 근육 섬유를 길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근육 섬유를 옆으로 이렇게 길게 그려보면 하나의 세포에 굉장히 많은 핵들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근육 섬유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다라고 하냐면 핵이 굉장히 많이 있는 다핵세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 다핵세포는요. 저도 궁금해서 왜 이건 우리 근육은 특이하게 다핵세포가 있을까라고 한번 찾아봤더니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없고요. 그 발생의 기원, 그러니까 진화론자론, 진화를 하는 설명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 근육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진화하다가 많은 세포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세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이 근육 섬유가 지금 길게 이렇게 뻗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근육 섬유들은 일정한 단위 체계로 이 근육 섬유를 하나를 구성하는데 그 일정한 단위 체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육 원 섬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근육 원섬유를 좀 더 우리가 확대를 해서 봤더니 이러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근육 원섬유의 명칭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모든 지금 선처럼 보이는 것들이죠. 이런 섬유들이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의 이름은 두꺼운 것은 마이오신 단백질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자, 이 마이오신 사이에 보이는 거 있죠? 이 노란색이요. 자, 이 노란색 단백질은 액틴이다라고 하고요. 다르게는 우리 필라멘트는 이렇게 가는 선은 필라멘트라고 하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가는 단백질을 액틴 필라멘트다 이렇게 말해요. 명칭을 어느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마이오신 단백질이 있으면 이 마이오신 단백질을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선들이 있어요. 얘들은 쭉쭉 이어질 수 있는, 이어지게 하는 선들이 있어요. 자, 이 선은 M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M선. 됐죠? 자, 이걸 M선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자, 이 노란색인 액틴 필라멘트도 이어지게 하는 이러한 선들이 있어야 되는데 액틴 필라멘트를 이어지게 하는 선들은 제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건 G선이다 이렇게 Z선이다 또는 G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일정한 모양이 반복이 돼요. 어디 우리 근육 원섬유다라는 것은. 그래서 길이를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하시거나 여기에서 여기 이런 그림을 그리시거나 됐죠? 또는 어떻게 그릴 수도 있나요? 여기에서 여기 그러니까 Z에서 Z선 또는 M에서 M선까지는 여러 단위가 반복되는 것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이 마이오신을 끼고요. 마이오신을 끼고 이걸 근육 원섬유 마디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육 여러 개의 다엑스포인 근육 섬유들이 있는 가장 기본 단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근육을 한번 살펴보면 이 근육은 이 마이오신이 손잡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손잡이들을. 마이오신이 모두 손잡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마치
우리 카누 아시죠? 카누. 이렇게 노젓는 카누. 카누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정이라고 하는 경기를 보면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경기는 노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마이오신이다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거의 조정을 봤을 때 이게 마이오신이면 마이오신의 손잡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 마이오신이 누구를 이 노란색을 좀 더 가독성 있게 이렇게 그릴게요. 노란색 이렇게 그리면 자, 이 마이오신이 노란색을 잡아서 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잡아서 당기면 자, 이 마이오신들이 안쪽으로 액틴 필라멘트를 노란색 선을 끌어당기면서 근육이 수축될 수 있어요. 이게 근수축 이론인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봤더니 자, 보세요. 이걸 자세하게 봤더니 이게 하나의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하나의 근육 섬유였어요. 그리고 Z선을 끼고 있는 얘가 근육 원섬유 마디인데 어차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왼쪽 오른쪽이 이제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건데 자, 여기 끝에 누구가 있냐면 위에 잡힙니까? 네. 자, 운동신경이 이렇게 있어. 운동신경이. 우리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자, 뉴런과 뉴런 사이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배웁니까? 네. 우리 여기를 뭐라고 배우죠? 시냅스다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교감신경의 가장 말단에서 나오는 놈 말고는 모두 이 시냅스에서는 누구가 나온다라고 배웠죠? 네, 아세틸콜린이다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고 배웠는데요. 이것도 봐요. 근육도 우리 운동신경과 어떻게? 시냅스를 이루고 있어요. 시냅스를. 그래서 내가 뇌에서 움직여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운동해! 라고 말하는 순간 여기에서 활동 전이들 왜 우리 탈분극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트륨들의 이동으로 이렇게 자극이 쭉쭉쭉쭉 가겠죠. 그러면 가장 아래쪽에서 누구가? 아세틸콜린이 이제 방출이 되겠죠. 그러면 희한하게 여기 근육은 섬유, 이 막이 있어요. 근육 섬유 막. 근육 섬유 막은 누구를 많이 포함하고 있냐 봤더니 칼슘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칼슘 잘 안 나오네요. 칼슘 이온 있죠? 우리 칼슘 이온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뼈에도 중요한데 우리 근육을 운동할 때도 칼슘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칼슘 이온들이 많이 있는데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요. 자, 여기 주변 모든 세포막에서 칼슘이 대방출이 돼요. 한번 써볼까요? 한번 써보면 크게 뇌가 운동을 명령을 하잖아요. 운동을 명령하면 운동신경에서 운동신경이 자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활동 전이가 일으켜져요. 우리가 배웠던 찡찡찡 이런 게 이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시냅스 팀에서 누구가 나오냐 봤더니 아세틸콜린이 나와. 아세틸콜린.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세틸콜린이 방출되면 우리 근육의 막의 세포막에서 칼슘이 대방출이 돼요. 대방출. 그러면 어찌 되냐 봤더니 이 마이오신이 M이라고 썼네요. 자, 영어로 쓸 뻔했습니다. 자, 이 마이오신이 누구를 액틴을 당길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액틴을 당길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 하면 봐요. 자, 제가 지금 주먹 두 손에 누구를 쥐고 있을까요? 자, 여기 굉장히 더러워 보이는 분필 지우개를 쥐고 있어요. 자, 제가 어떠한 다른 분필 지우개를 잡고 싶어요. 잡아서 지금 나는 당길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칠판에 손잡이가 있다라고 치면 이게 손잡이다라고 할게요. 자, 제가 여기 있는 손잡이를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내가 이 손잡이를 당기려면 지금 들고 있던 걸 다 놔야지 이게 당길 수 있는 준비가 되죠. 약간 이런 느낌? 마이오신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노 젓는 팔처럼 이렇게
이렇게 당길 수 있는 팔이 있는데 이게 좀 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봤을 때는 얘가 항상 액틴을 당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내가 액틴을 잡고 있을 수 있는 이 형태가 비틀어져 있어서 평소에는 마이오신이 액틴을 당길 수 없는 형태인데 칼슘이 대방출 와 이렇게 되는 순간 얘가 자, 나 뭐야 준비 됐다 이러면서 당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때 액틴을 당겨서 이 근육들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마이오신들이 모두 이제 떨어뜨려져 있는데 이 근육 내부에서 마이오신이 액틴을 당기게 되면 이 액틴이 어디를 여기 사이를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때 자 마이오신들 액틴을 당길 때요. 그냥 당길 순 없어요. 어떻게? ATP다라고 하는 에너지를 쓰면서 당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ATP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 ATP가 우리 몸에 공급되는 형태가 또 몇 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오른쪽 칠판에 근육이 수축되었을 때 확실히 어떠한 모양으로 수축이 되는지 그리고 ATP 구조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 몸에서 근육을 운동할 때 우리가 ATP를 공급받는 공장이 다 달라요. 뭐 내가 초코파이를 먹고 싶을 때 오리온에서 받을 수도 있고 햇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ATP를 근육이 이제 운동할 때 근육이 ATP를 공급받는 것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그때 어떤 식으로 ATP가 사용되는지 그 순서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의 근육과 그리고 우리가 수축이 되었을 때 근육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을 무엇이다라고 배웠죠? 마이오신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마이오신은 이렇게 잔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잔털들이 항상 있고 이건 액틴이다라고 배웠는데 우리 몸에 칼슘이 여기 근처에 쫙 다량 방출을 하게 되면 마이오신이 액틴을 당길 수 있는 형태라서 이 마이오신들은 여기 있는 액틴을 당겨버려요. 그러면 얘가 쭉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니까 마이오신의 길이 그리고 액틴의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적어드리겠습니다. 마이오신과 액틴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다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만 되는 거예요?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 활주로 알죠?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주설이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얘가 지금 마이오신이 액틴을 당길 때 이 부분을 근육을 이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수축이 되었을 때 이 근육을 X선으로 쫙 쏴서 봤더니 이 마이오신이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두꺼우니까 어둡게 보이고요. 액틴이 있는 부분은 좀 밝게 보인다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이름을 좀 더 이렇게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좀 더 몇 가지 더 학습을 이제 하고 가겠습니다. 마이오신에서 붙어 있는 선 그리고 액틴에 붙어 있는 선 Z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위에서 X선을 쏴서 보면 마이오신만의 길이가 있어요. 마이오신만의 길이. 마이오신의 길이는 근육이 수축이 되던 간에 이완이 되던 간에 이 마이오신의 길이는 항상 똑같습니다. 어떻게? 어둡게 X선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눈에 어둡게 보인다라고 해서 이걸 암대다라고 해요. 암대. 여기도 암대.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과학적이에요. 우리가 근육이 활주될 때 암대는 그대로 우리 눈의 길이가 변하지 않더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암대에 비해서 그나마 좀 얇아서 우리 눈에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무엇이다 라고 하냐면 명대다라고 해요. 밝아서. 그러면 잘 봤더니 근육이 활주가 될 때 어느 부분? 이 부분. 명대는 줄어들죠. 왜? 딸려 들어가니까 마이오신 사이가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대가
근육이 활주될 때는 명대의 길이는 감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풀어 쓴다면 암대는 그대로고요. 명대는 어떻다? 감소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부분도 지금 암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암대 사이에 분홍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암대와 이 암대 사이 보입니까? 오로지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 지금 여기는 마이오신과 액틴이 겹쳐져 있는데 오로지 마이오신만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H대다라고 하거든요. 잘 보세요. 근육이 수축될 때 명대 감소하고 H대는 거의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될 때 H대도 뭐 한다? 감소를 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됐죠? 자, 여기 영어로 명칭으로도 좀 간략하게 나오는데 이 암대는 A대다라고 하고요. 명대는 I대다 이런 식으로도 말합니다. 그래서 근수축에서는 X선으로 보통 우리가 접하게 되면 X선 근육, 우리 골격근을 X선으로 촬영한 영상은 굉장히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명칭들을 알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게 잘 연결해 주시면 좋아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수축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냐면 근육이 활주되어서 미끄러져 들어갈 때 근육 근처에 있는 근육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필요한 ATP가 근처에 이렇게 다 숨어 있어. ATP가 모두 숨어 있어서 활주가 될 때, 수축이 될 때 ATP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TP를 이렇게 사용해요. 근데 평소에 근육에 어느 정도 ATP는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수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마리야 지금 여기 있는 분필을 들어라고 한다면 분필을 들었다가 놨어요. 그럼 이 정도는 내가 근육에 그냥 보관하고 있는 ATP를 쓰면서 이렇게 팔을 들면서 움직이는 것, 이렇게 움직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팔굽혀 펴기 100개. 그럼 어떻게 돼요? 근육에 있는 모든 ATP는 수초밖에 안 되는데 ATP를 쓰면서 우리가 뭐 수초 동안 운동하는 게 아니고 팔굽혀 펴기 100개는 몇 분을 운동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ATP가 공급되는 것이 조금씩 좀 다르단 말이에요. 경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ATP가 공급되는지 보려면 우리 ATP가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ATP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만들어 놓는 체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몸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흡수를 해 놓는데 우리가 평소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서 포도당을 ATP로 분해를 해 놔요. 그래서 보통 38개 정도의 ATP로 분해를 하는데 어디까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포도당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 100만 원짜리 화폐다, 10,000원짜리 화폐다라고 치면 얘는 동전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ATP는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그 구조의 트리플 들어보셨죠? P는 인산인데 펄스페이트 이렇게 말하는데 인산이 3개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ATP인데 보세요. 인산은 보통 PI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산이 이렇게 3개가 어디에 붙어 있냐라고 하니까 이런 구조에 붙어 있어요. 자, 이 구조는 그냥 아데노신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근수축을 할 때 이 부분을 지금 용수철처럼 탱글탱글 이렇게 돼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고에너지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걸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얘들이 끊기면서 어떻게 우리 ATP가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기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PI가 떼요요요용 이렇게 끊기고요. 그 다음에 누구가?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PI가 끊기면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마이오신이 이제 쓰면서 근수축이 되는 거죠. 네, 자, 이 적당량의 적당량의 이렇게 생긴 ATP는 근육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근육에 저장된 ATP를 다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근육 근처에 있는 누구가 있냐면 크레아틴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 그라스톤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크레아틴 아니면 뭐 약물 치료 이런 것들 아니면 운동에 관한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크레아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 근처에 크레아틴 이렇게 써볼까요? 인산이다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크레아틴 PI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ATP를 다 썼어요. 그러면 근육을 더 이상 수축을 계속 못하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던 크레아틴 인산이 얘가 PI를 끊어내면서 야씨 너 이렇게 돼 라고 해서 여기 붙어서 ATP를 다시 만들어줘요. 그러면 ATP를 적당한 수분 내에서는 크레아틴 인산이 끊어지면서 왜 크레아틴은 우리가 오줌으로 배설도 되잖아요. 얘가 끊어지면서 다시 ATP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세 번째가 이거예요. 그 다음번은 우리가 자 유산소 운동 시작 이런 거 아시죠? 우리 몸에 있는 그 글리코젠이다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글리코젠. 글리코젠은 포도당이 저장된 형태인데 이것 또는 지방 또는 다른 것들 모든 우리 몸에 저장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그냥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운동하려면 몇 분? 한 20분 정도부터 살 빠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때부터 이 ATP가 공급이 될 때 우리 몸에 저장된 걸 쓰기 때문이죠.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린 지금 민문이 근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골격근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골격근은 매우 강한 힘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골격근은 아주 강한 힘들을 잘 낼 수 있는데 네. 자, 네 번째. 내 몸에서 너무 강한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 윗몸 일으키를 했는데 99개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만 더 하면 끝나는데 팔을 이렇게 떨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하나만 더 하면 될 때. 또는 저는 언제 많이 느꼈냐면 고등학교 때 체력장 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 체력장 할 때 요즘 아이들은 체력장을 병원 가서 체격 검사라고 해서 그냥 키 재고 이런 거 재고 이런 거 하는데 저 때는 체격 검사와 체력장을 같이 했는데 체격 검사를 하고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이렇게 보는 테스트 있죠. 그런 거 할 때 여자아이들이 다른 건 다 남자보다 못하는데 그 윗몸 일으키기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1분에 50개를 하면 만점인데 그러면 1분 동안에 젖먹던 힘을 다해서 마지막에 미친 듯이 힘을 내야 되잖아요. 누구를? 골격근을. 그럴 때는 자 이러하게 ATP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전부 이때 특히 3번 얘는 산소 호흡을 통해서 ATP가 공급되는 건데 이것 말고 급할 때는 무산소 호흡을 해요. 무산소 호흡을 해서 우리 몸에 나쁜 젖산을 쌓아가면서 ATP를 조금씩 공급할 수 있어요. 보통 포도당을 이용해서 산소를 이용한 호흡을 하면 ATP가 한 38개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ATP를 다 쓰고 나서는 이런 호흡으로 이 산소 호흡으로 이렇게 ATP를 공급하는데 너무 급할 때 조금이라도 힘이 더 있어야 될 때 젖먹던 힘을 다할 때는 우리 몸에 있는 무산소 호흡도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골격근 근처에서는. 그럼 얘는 거의 이 ATP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라도 내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무산소 호흡도 할 수 있는데 우리 피곤할 때 젖산 많이 쌓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 또는 굉장히 힘들어서 근육에 알밴 것 같다 이런 거 말할 때도 거의 젖산과 다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ATP가 공급되는 순서까지도 근수축과 같이 해서 이렇게 학습해 봤는데 이걸 좀 보시고 나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호흡법이 왜 중요한지 심박수가 왜 중요한지 내가 어떠한 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리고 근육을 늘려야 될 때 우리 단백질 많이 먹잖아요. 왜 많이 먹죠? 마이오신,
액틴이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면 단백질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이게 이제 쫙 펼쳐져서 아, 이래서 이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해드렸고요. 아주 긴 시간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항상성 유지에 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